형, 요즘 미국의 10대, 20대들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자기개발 트렌드가 있대요. 브레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 형 전문 분야잖아요. 브레인 해킹. 옛날 자기개발서들 보면은 열심히 살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축하자. 저축하고 열심히 살면 나중에 고진감래가 온다. 요즘 특히 10대들이 보는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 같은 걸 보면은 우리의 뇌가 이렇게 생겨먹어서 게으른 거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바꾸면 뇌가 위기를 느껴서 자연스럽게 너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고 브레인 해킹 이러면은 꼭 나오는 개념이 또 있더라. 도파민. 특히 도파민 디톡스라는 얘기가 많다. 맞아. 심지어 어떤 친구 중에 박사님 저 이제 도파민 디톡스 하러 가요. 막 이런 얘기를 여러 명한테 들었어. 그거는 문자 보내지 말란 거잖아, 형한테. 아 그런가? 그죠? 도파민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지털 디톡스니까 나 핸드폰 꺼낼 테니까 문자 하지 마요를 돌려서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뭐 설마. 근데 전화하지 말고 문자하지 말아라. 이게 도파민 디톡스의 핵심은 아니고 도파민 디톡스라는 거는 내 뇌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 뇌가 오 재밌겠는데? 즐겁겠는데? 막 이런 모든 자극들을 일정 기간 동안 끊는 거를 도파민 디톡스라고 그래요. 도파민 디톡스를 한다는 친구들이 대표적으로 끊는 게 릴스나 틱톡 같은 쇼트폼 비디오들. 굉장히 빠르게 피드백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영상이 올지 모르니까 뇌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거는 내가 예측 불가해. 알지 못하던 걸 새로 알게 된다. 이 기쁨을 막 느끼는 거거든. 아마 우리 궁금이님들도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탐구생활에 올라올까 예측 불가하니까 더 재밌고 도파민이 막 나오는 건데 이게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점점 더 많은 컨텐츠, 쇼츠, 릴스 이런 거를 보고 싶어 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 끊어야 내가 나중에 온전히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파민 디톡스를 하는 거지. 또 하나는 흡연, 음주, 단 디저트, 맵거나 짠 음식 이런 것도 도파민 디톡스에 다 끊더라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쾌락을 찾게 되면은 한 번 경험하면 그거보다 더 센 쾌락이 와야 돼. 그 다음엔 더 센 쾌락이 와야 돼. 근데 이게 무한히 더 센 쾌락을 가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무 자극들만 찾게 되는 것을 다시 리셋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건 오히려 더 큰 자극을 찾는 게 아니라 일부러 사서 고생하고 나에게 고통을 부과할 때 밸런스가 이쪽으로 가면서 아주 조그만 음식을 먹어도 너무 맛있고 행복하고 그래서 더 큰 자극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그 자극을 없애고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게 뇌 안에서 이 고통과 쾌락의 밸런스를 다시 리셋시키면서 내가 다시금 행복하고 좋은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한 5년 전에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을 때는 우리가 빡세게 일해가지고 비싼 거 사는 인생을 반복하면서 이게 뭐냐, 조그만 순간순간에 행복을 느끼자, 그게 소확행이잖아요. 근데 초콜릿 케이크를 잔뜩 먹은 다음에 갑자기 아몬드에서 맛있는 맛을 느끼겠어, 안 된다는 거죠. 뭐 쌀 한 톨로 뭐 스님들처럼 이 쌀의 맛을 느끼겠어. 맛이 없어. 요즘 또 브레인 해킹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delayed gratification. 별걸 안 하고 도파민을 얻어내기가 쉬운 사회다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내가 놀러 간 거 아니잖아요. 남의 드림 베케이션 보면서 대리 만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을 못 느낀다, 어떤 면에서는. 또 하나 이 delayed gratification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자기 개발 비디오를 보지 말란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성공한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거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브레인이 해킹이 돼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그 성공에 동참한 거라고 착각을 해서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모티베이션이 떨어진다. 말하지 마라.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자랑하는 욕구인데, 원래는 자랑을 하려면 이루고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내가 이렇게 멋진 계획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자랑을 해서 친구들이 호응을 해줘 버리면은 성공을 한 다음에 받아야 되는 박수갈채를 미리 받아버렸기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떨어져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런 거를 주장 많이 하는 사람이 사이먼 시넥이라고 하는 미국의 사이먼 시넥 잘 알아. 헬스에 가는 거에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당신이 헬스에 가가지고 몸을 조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세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 매일 20분씩 아무 변화도 없지만 그거를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5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옆 사람을 딱 봤을 때 내가 몸이 좋은 편이네. 인생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항상 끊임없는 투자를 요구하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워낙 늦게 오는데, 인터넷 사회에서는 내가 뭔가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바로 스트리밍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참을성이 없어져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그 허무함과 자괴감에 빠져서 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자괴감을 느끼는 최고봉이 박사과정 할 때야. 피드백이 없거든. 5년, 6년을 고생했는데 내가 학위를 딸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거는 헬스장 가는 것보다 더 그래티피케이션이 늦어. 그제 헬스장 가면은 갔다 온 다음에 그래도 파이는 오잖아. 나 다이어트 2주 했는데 뭐 티 나니?
사실은 포지티브 피드백 루프라는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뇌는 매 순간 변하고 있으니까 한순간에도 그냥 내가 원래 있었던 그 존재로 계속 똑같이 있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항상 한 걸음이라도 조금씩 좋아지든지 아니면은 한 걸음이라도 후퇴하고 있든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이 모든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냐. 브레인 해킹의 끝판왕에서는 계속해서 한번 트랙을 타면 점점 좋아지는 그 트랙을 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결론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되게 검소한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검소하게 살면서 자기 수익의 대부분을 자꾸 재투자를 했더니 오늘날 같은 갑부가 되다 보니까 그게 보상이 습관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사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냥 워렌 버핏은 약간 예외 케이스인 것 같아. 그 정도 부자면 나도 검소해질 것 같거든. 왜요? 근데 워렌 버핏 내가 진짜 좋아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돈을 잃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거든. 그 얘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포지티브한 루프를 타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가 뭔가 과한 리스크를 걸거나 해서 다 잃거나 망가질 수 있는 트랙에는 절대 가지 마라. 상승장이고 좋을 때는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하강장일 때는 다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내가 좋아질 수 있는 트랙을 타라라는 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거든. 그게 자기 개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지. 뭔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거기에서 보상이 주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이 좋은 기분을 다시 얻기 위해서 또 내가 좀 더 노력하게 되고 이 루프가 만들어지는 게 브레인 해킹 자기 개발의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다. 맞아. 그 보상을 보면 안 돼. 내가 이 보상으로 다음번에 또 어떤 보상을 얻고 또 어떤 보상을 얻고 하는 것을 계속 얻을 수 있는 루프를 타는 게 핵심이야. 우리가 옛날에 게임하던 방식이랑 요즘 게임하던 방식도 다르다? 옛날에는 진짜 반복적으로 요 미션을 깨기 위해서 일주일을 붙어가지고 그 미션을 깨면 와 이러고서는 이제 지나가는 내가 게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참 와우 유행할 때는 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XP 얻으려고 맹수들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계속 걔네만 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맞아. 나도 마이닝파였어. 가가지고 멧돼지만 계속 잡아 XP 얻으려고. 그 다음에 레벨 70 된 다음에 다 쓸어버리는 거지. 아니 차라리 어디 길드 껴가지고 같이 버스 타고 가는 거를 더 원했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 뇌과학자들이 게임도 연구를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빨리 보상이 와야지만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되고 도파민이 분비가 많이 되는가를 연구를 하는데 도파민 분비는 피드백이 빨라야 분비가 많이 돼. 그러니까 유튜브도 긴 콘텐츠를 보는 것보다 짧은 콘텐츠를 보는 게 계속 넘기고 있지만 훨씬 오래 보고 있게 되거든. 그거 역시도 요 영상 다음에 뭐가 올까라는 게 피드백이 빠르니까 도파민 분비가 훨씬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 설명할 수 있어. 정말 장기성이 필요한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줄여야 된다는 사이먼 시넥 같은 사람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삶에서 뭘 원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 열심히 마이닝 해가지고 레벨 70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를 내가 원하고 사느냐. 아니면 매 순간 게임하는 자체를 그냥 즐기며 사느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인생 철학도 트렌드를 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10년부터 2015년, 6년까지는 욜로. 야 인생 별거 있냐. 즐겨 놀아. You only live once.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보면 욜로 거 아니야? 삶은 한 번이니까 꽉 채워가지고 즐길 거 다 즐기자. 약간 이런 철학이 좀 있었잖아. 나는 그렇게 믿었는데 요즘 형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 왜? 이번에 오늘 촬영 잡으려고 형이랑 스케줄을 확인하는데 맞다. 해외 촬영을 한 달에 2번을 갔다 오고 링겔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강의 갔다 뭐 이런 얘기 듣고는 형은 사실은 갓생 스타일이었구나. 갓생. 그러니까 욜로가 한동안 유행을 하다가 열심히 사는 연예인들 몇 분이 이제 조명이 됐잖아요. JYP가 40대까지 이 몸매를 유지하는 이유가 물 하나만 먹고 채식만 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니면 B가 뭐 아침마다 뭐 남산을 뛰어 올라간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런 트렌드와 함께 갓생 트렌드로 딱 간 것 같아요. 맞아. 갓생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생산적이고 진짜 멋진 삶을 사냐. 그걸 위해서라면 온갖 고생을 다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욜로인데 형은 갓생이더라. 그래서 내가 형한테 실망했다. 약간 이런 거죠. 얼마 전에 내가 이 탐구생활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아니 이 나이에 지금 브릴리언트 가지고 수학 공부하고 피타고라스 다시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 그 갓생, 욜로 이게 반대 개념 같지만 사실은 이걸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추구하는 인생 철학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르네상스 시대 작가가 있어요. 발사잘 드 그라시안이라는. 발사잘 드 그라시안 시대에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데 여러 영주들의 이렇게 왕궁이 있었고 그 왕궁에서 유난히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길래 멋있어 보이느냐라고 연구를 한 결과 스프레짜투라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레쪼라는 단어가 프라이스, 가격이라는 뜻과 마찬가지로 뭔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시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는 앞에 S를 붙이면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쪼, 이거는 가치 없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프레짜투라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뭐 음악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이것저것 잘해.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워낙 능숙하다 보니까 그 그게 사람이 별거야? 그지? 그게 별거야? 프레차투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중세기 영화를 보면은 펜싱 장면이에요. 열받아가지고 상대편 찔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칼싸움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숨 걸린 일인데도 그러니까 강생을 살면서도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기본을 엄청나게 쌓아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프레차투라 들어보니까 거기도 브레인 해킹이 담겨 있긴 해. 뭐냐면은 우리 뇌가 아무 생각 안 하고 힘 빼고 해도 잘하는 것처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거든. 근데 사실은 힘 빼고 하는 게 더 잘 돼. 그래서 운동 배울 때 제일 짜증나는 게 힘 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 선생님이 말한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힘 빼고 안 되는 거지 사실. 왜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힘 빼고 하는 경지가 되려면은 뇌에서 기억을 담아두는 게 명시적 기억, 암시적 기억 두 개 시스템이 있거든. 근데 처음에 명시적으로 손목 40도로 돌리고 막 이거를 다 생각을 하고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어느 순간 힘 빼고 움직이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야. 그럼 암시적 기억으로 그냥 생각 안 하고도 몸이 먼저 나오는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지. 많은 인문학을 좋아하는 대중들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부터 18세기까지는 철학이 삶의 일부였는데 지금은 학교에서 조금 배우고 끝난다. 요즘은 철학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갓생, 갱생, 욜로 이런 거를 갖다가 단어만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바꾸면 그때 철학적 기조랑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밖에 안 산다라는 말과 tempus fugit carpe diem. 시간은 날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잡아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메멘토 모리가 될 수도 있고. 아, 맞아. 갓생양생을 잘 생각해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랑 스토아 학파가 얘기하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갓생은 어떻게 해야 더 나은 삶을 사느냐, 생산적으로 사느냐, 스토아 학파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고 금욕이 기쁨을 빌을 필요하고. 줄 알아야 되고 금욕을 해야 되고 그래야 더 큰 걸 잡을 수 있다. 이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놀고 먹자. 즐거운 게 있으면 지금 당장 즐겨야지. 점점 더 큰 쾌락을 향해 가는 게 에피쿠로스 학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갱생이나 욜로 철학이랑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알아? 이거를 끝까지 가잖아? 결국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거의 똑같아. 초아 학파에서 최상으로 보는 건 아파테이아라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욕망도 나지 않고 열정 없이 사는 거야. 약간 열반처럼. 열반처럼.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최상의 쾌락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타락시아라고 하는 거거든. 너무 큰 쾌락을 찾으면 그 다음에 허무가 너무 커. 허무와 고통 없는 쾌락을 찾으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 결국은 사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느끼고 그걸 넘어서서 오는 쾌락이 최상의 쾌락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사람들도 끝까지 가봤더니 결국 허무하더라 해가지고 야 도파민 디톡스로 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즐거운 삶을 찾으려고 끝까지 가보니까 그 결론도 또 비슷한 거야. 근데 나 같으면 어차피 결론이 비슷하면 다 즐기고 그 결론에 갈래. 미학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강곡선을 탈 때 나오는 예술이 더 멋있는 것 같아 나는.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나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 같은 분들은 인생이 하강곡선에서 느껴지는 자괴감, 멸망에 대한 공포, 소멸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걸 가지고 예술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런 걸 흔히 우리가 데케당스의 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썩어 문드러지고 흐려지고 망해가는 거에 미학이 있고 반대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의 1980년대에 나왔던 뭐 시티팝이라든지 이런 거 흔히 우리가 버블 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가 한참 잘 살아서 모든 게 번쩍번쩍하고 사람들도 막 신나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대 페임이나 이런 노래 보면은 난 영원히 살 거야. 나는 하늘로 즉시 올라갈 거야. 막 이런 기분.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승곡선의 멋도 있지만 하강곡선의 멋도 있더라. 나는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쾌락과 고통의 밸런스 요거랑 이 얘기가 맞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하강곡선을 타고 세상이 끝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존재할 때 더 아름다운 예술이 나오는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는 어떤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계속해서 모든 게 배부르고 좋을 때는 좋고 아름답다는 걸 느끼기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과 괴로움을 어느 순간에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나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을 즐길 권리가 생기는 것 같아. 그거 누가 한 말이에요? 내가 방금 생각한 말인데 장동선 면허. 네, 궁서체로 부탁드립니다, 피디님. 고통과 괴로움으로 뛰어들 수 있는 자만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장동선. 노란색 궁서체로 부탁드릴게요. 갈수록 놀리는 게 정말 자,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갓생과 강생 논란, 그 어느 것이 뇌과학적으로 볼 때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인생이냐에 대해서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과 같이 얘기해봤습니다.
우리 보고 계신 궁금이 분들은 본인이 갓생을 선호하는지 갱생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 같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로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